안녕하십니까. 미술평론가 김종근입니다. 오늘은 한국 화단에 사실 외모로도 아주 잘생기고 특히 작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을 많이 제작을 해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런 그 권혜연 작가가 정말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6개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동시에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의 작품이나 양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려 한 250여 점에 달하는 회화, 그 다음에 오브제, 그 다음에 사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정말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 권혜연 작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작가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혜연 작가님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통칭 생각하게 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다. 그래서 뭐 일부는 철학적인 작가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주게 하는 그런 성찰의 작가다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명에 동의하시는지 혹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적인 작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실제 철학적인지 답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질문은 사실 굉장히 큰 질문이기도 하고 답변이 바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살짝 앞에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제 작품이 자아 찾기를 시작해서 내면의 자아를 자기가 성찰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회적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계속 해 오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결국은 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자아다라는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 그 어떤 저명 평론가가 한 5년 전쯤에 그 제 작품을 보고 굉장히 철학적인 작가다라고 명명해 줬었을 때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내 작품에서 담고 있는 내러티브가 되게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화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저명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보는 사람도 그렇게 봤을 거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만일에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인문학적인 테크니션을 지향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작가로 불려지는 것들이 나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혹은 또 이제 그 기대에 인정 욕구를 받기 위해 가지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계속 불러주신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혜연 작가님은 작품의 한 화면 속에서 단일한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완성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어떤 이미지, 서로 다른 풍경들을 한 화면에 아주 정말 환상적으로 아주 조화롭게 잘 결집시켜 가지고서 새로운 언어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가는 대체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 것을 주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장자의 호전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자의 호전몽에 보면 장자인 자기가 나비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나비가 호전몽 그 인간인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계 그 모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떤 무의식 같은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반영된다고 생각하니까 꿈이라는 거하고 현실이 경계가 되게 모호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철학적이든 혹은 사회적이든지 간에 이게 가상현실이라든지 매트릭스의 세계가 계속 우리 주변에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가상현실 체험일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 화면에 가상현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다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눈이 온 산도 있고 숲속도 있고 혹은 뭐 한여름의 해변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 거의 마치 동일 씬처럼 이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마치 꿈속에서 전치되거나 병합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마음껏 이제 일단 가상세계를 이제 구성을 하고 그 가상세계가 저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를 일단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작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 구성을 통해서 저희 세계로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유도 장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림을 보고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는 재미나는 무대를 만들고 싶으니까 내 작품을 보고 궁금증을 많이 유발시키고 결국은 내 작품을 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일단 조형적인 장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지현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저도 속을 뻔했어요. 보면은 바닷가의 풍경이 있고 그다음에 눈 있는 풍경이 있고 사람들이 그 비치에서 정말 이렇게 비키니 차림으로 아주 즐겁게 수영을 하거나 뭐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또 다른 풍경 속에는 숲도 있고 혹은 또 전혀 다른 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 화폭 속에 등장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권지현 작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고도의 눈속임으로 많은 풍경들을 갖다 한 화면에서 집어넣어서 우리들을 생각하게 하는 아마 그렇게 해서 철학적인 작가라고 하는 이름을 충분히 붙일 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속임이라는 그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 영화에서 히치코크 감독이 늘 얘기했던 맥거핀이라는 그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고 실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 맥거핀의 세계로 계속 빨아들이지만 사실은 그건 아무 내용이 없고 그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어떤 트랩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도 장치인데 사실 제 그림에는 그 유도 장치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관한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 많이 장치를 해야만 다양한 관객들이 제 작품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인간의 개인의 자유라든지 어떤 찌질함, 현실에서 억압되었던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맥거핀인데 아마 관객분들은 그거를 좀 발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권지현 작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장르를 고집하거나 하지 않고 다양한 작품 세계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설치라든가 영상, 오브제 혹은 사진까지 마치 신디 셔먼의 작품처럼 아주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작품을 해나가는 것이 아마 권지현 작가의 아주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면 사제복을 입고 있다든가 한복을 입고 있다든가 혹은 다양한 어떤 옷차림을 갖고서 작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다가 마치 사진작가 신디 셔먼처럼 폭넓게 그리고 다양한 메소드로 언어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마도 권지현 작가의 치명적인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개별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서로 다 연결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분장 작업을 하거나 그 영화를 만든다라든지 오브제 작업을 할 때 보면 항상 그림이라는 것은 붓을 통해서 물감을 찍어서 만드는 것들이 그림인데 저 당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의 몸 혹은 나의 움직임, 나의 생각 자체가 미술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타인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분장은 이제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체 도구로서의 작품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그 역할들이나 컨셉들은 또 페인팅에서 등장하는 평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하고 같은 역할, 유사성 같은 것들이 여전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권 작가님은 또 다른 특징이 작품 속의 어떤 명화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약간 패스티시한다거나 차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것이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함도 주고 재미도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마그리트의 작품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건데 이렇게 작품의 어떤 이미지를 패스티시해서 제갑하는 어떤 의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제가 이제 미술
미술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가장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명화라든지 혹은 뭐 민속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와 그 대면하는 타인으로서의 학생들이라든지 미술인들하고 서로 접점에 있는 것들이 그런 명화들이었는데, 그 명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자아의 정체성, 이거는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 볼 때 각자 명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롤 플레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사실 제가 다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할은 자기가 이제 그려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런 작업이었고, 또 타인이나 나나 이게 공동 작업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한 그 미술에 대한 유대감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권현 작가의 작품 속에는 정말 아주 매력적인 그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위대한 화가들에 대한 작품을 갖다가 빌려서 작가의 본질을, 작가의 스스로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이런 것이 화폭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아마 그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작품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 정말 어떤 아름다운 누드, 물론 권현 작가의 작품 속에는 아름다운 미녀들의 나신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그런 것에 하나 대표적인 거라고 보는데,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가장 철학적인 작가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고, 더 이전에 또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이 작품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측면하고 혹은 철학적인 측면 두 가지가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미지라든지 혹은 뭐 숲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것들이 뒤죽박죽 막 트랩처럼 마구잡이로 차용돼서 연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신화적인 요소는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의 계열하고, 철학으로는 들레즈라는 리좀을 얘기했던 그 철학 계열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신화적인 내용은 다 그 프로이드가 명명했던 오이디푸스라든지 락강이 얘기했던 오피리아라든지 그 부분만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서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서로 교차 편집되니까 서로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일관성을 이제 신화에서는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리좀 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무가 등장하고 숲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그 리좀 줄기들이 계속 이제 감싸고 있는 건데, 아마 뭐 철학적으로나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등장하는 개개인의 인물, 개개인의 자유의 영혼, 개개인의 찌질함이라든지 우리에게 억압되었던 이 사회의 아주 사소한 개개인의 자유를 리좀 줄기 하나하나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작품에서는 이제 줄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업에서는 이제 그 줄기에 대변되는 일상적인 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인 1사조주의를 대변하는, 개인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1인 1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저는 신화적인 거, 철학적인 거, 리좀적인 거를 한 화면에 한 씬처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권현 작가님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작가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그 기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어떤 걸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깊게 감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이제 우리 세대는 다 그랬겠지만, 미래를 가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공부를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택해라, 이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은 그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책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가 발전되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늘 속박하고 또 의무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 저는 권현 작가를 되게 주목을 합니다. 작품의 제작의 양도 양이권여와 작품의 표현 양식, 그다음에 작가가 주고 싶어하는 어떤 현실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것에 몰락하지 않고 다양한 어떤 언어들을 한 화면에 아우르고 버무림하는 그런 표현 언어들도 아주 관심이 있어요. 특히 좀 더 어떤 한국적인 어떤 에센스라든가 에스프리, 그런 이미지들을 같이 더 담아낸다면 참 더 한국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로 분명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작가를 기대하고 응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화단에서 아주 중요한 작가를 저희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작품의 표현 양식이라든가 장르에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표현의 매체들을 가지고 자기 작품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현실과 환상과 서로 다른 풍경의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아우르는 탁월한, 어떻게 본다면 고도의 전략가이면서 우리들에게 눈속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가, 그 작가가 바로 권현 작가입니다. 그 권현 작가가 무려 250여 점이라는 그 동시에 6개의 전시장에서 자기의 작품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권현 작가를 아주 흥미있게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작가가 권현 작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